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가시와 레이소리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올 시즌 홈에서는 아직까지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0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0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떨어지는 리그 성적이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수비력 자체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시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2승 1무 3패로 비교적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수비수 코지 선수를 비롯해서 주전 공격 자원인 키요타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세레소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주 루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비 상황에서도 실점을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야마다 히로토 선수와 베테랑 공격 자원인 이누이 타카시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가와사키 원정에서 2골씩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야마다 히로토 선수와 이누이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주발로 이와타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3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도 1승 1무 1패로 나름대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실점이 딱 3골밖에 없어서 사간토스 다음으로 수비력이 가장 좋은 것이 올 시즌 가시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실점이 무려 56골이나 됐었던 수비력이 조금은 약점이었던 팀인데 올 시즌 우리나라 대표팀 골키퍼인 김승규 골키퍼를 축으로 해서 안정적인 3백 수비, 이 오미나미 타쿠마 선수와 코가 타이오, 이 다카하지 유지 선수가 구축하는 3백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수비력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격 쪽에서는 중원의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3골을 넣어주고 있고 토종 공격 자원인 호소야 마오 선수와 코야마츠 토모야 선수가 2골씩 넣어주면서 공격력까지 상당히 준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용병 공격 자원인 더글라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 더글라스 선수 외에 사비오 선수나 이 마오 선수, 토모야 선수 역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크나큰 전력 누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레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후벼팔 수 있을 것 같은 가시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레소는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올 시즌 수비적인 지표는 가시와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레소가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반면에 가시와는 짠물 수비 2등을 날릴 정도로 3백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레소의 경우에는 좌우 측면 크로스가 주요 득점 루트인데 올 시즌 가시와의 3백 수비가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레소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시와의 골문을 뚫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세레소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올 시즌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은 가시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레소가 올 시즌 홈에서 오히려 승리가 없는 점과 최근 상대 전적에서 가시와를 상대로 주춤하는 모습까지 고려를 한다면 가시와도 충분히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레소가 직전 제1리그 최강 가와사키를 4대1로 대파한 상승세와 주포 야마다 히로토
야마모토, 이누이 타카시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셀에서도 시즌 첫 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경기인데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수원 삼성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이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직전 김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2무 1패, 원정에서 0승 2무 1패로 상당히 무자비 면모가 강한 것이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북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8패로 최근에 열세에 빠져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1승 3패로 열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K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 삼성이고 이 수비수 민상기 선수와 장호익 선수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드필더 최성근 선수와 정승원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원에 사리치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이 김천 상무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리치 선수가 중원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4연속 무승부에 빠져 있지만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력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용병 공격 자원인 그로닝 선수가 여전히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김건희 선수 역시 5경기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올 시즌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강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야 되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인 송민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교원 선수 역시 올 시즌 한 경기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쪽에 조금은 누수가 있는 것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풀백 김문환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김상식 감독이 강원전에서 3백을 실험 가동을 했습니다.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 윙백에 배치를 하고 이용 선수를 오른쪽 스토퍼, 오른쪽 중앙 수비로 배치를 하는 3백 전술을 가동을 해서 이 상당히 전반전에 나쁘지 않았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바로우 선수 역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문선민 선수와 더불어서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북 역시 수원과 마찬가지로 용병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일류첸코, 구스타프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전북이 자랑하는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북보다는 수원 삼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북의 경우에는 직전 강원전에서 3백을 실험을 가동을 했는데 이 전반전에 윙백 김문환 선수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 침투가 몇 번 나오면서 그동안 부재했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공격이 조금 살아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전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실종이 돼서 전북이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강원이 전반전에 전북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오히려 전북에게 눌리면서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는데 이 강원이 실점 이후에 후반전부터 강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니까 오히려 전북이 당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북의 경우에는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덤비는 수비를 했을 때 탈압박 과정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상당히 낮은 팀이고 또다시 수원이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전북을 상대로 수비에 치중을 한다면 전북의 일방적인 공세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원이 부상에서 돌아온 사리츠를 축으로 중원부터 전북을 압박을 한다면 직전 강원전에서 강원의 전방 압박에 당황을 했었던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전북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수원 삼성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대구는 홈구장인 대팍에서 2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0승 1무 2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 지난 시즌에 인천을 상대로 1승 2패 열세에 빠졌던 대구이고 중앙 수비수 홍정훈 선수와 풀백 홍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공격수인 세징야 선수와 고재현 선수가 이 직전 제주전에서 결장을 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현재 두 선수 모두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인천전에서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공격수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영입생 공격수인 제카 선수가 빠르게 합류를 해야 되는데 제카 선수는 아직까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순위가 2위까지 끌어올린 인천인데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5경기 3승 1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도 2승 0무 0패로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장기 부상자 외에 이렇다 할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이번 대구 원정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길라르 선수가 최근에 중용을 받고 있는데 아길라르가 지난 시즌 대구 상대로 2골로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로 발끝 감각을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인천이 올 시즌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름과 이명주가 구축을 하는 중원 라인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원체 활동량도 많고 패스도 좋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엇보다도 김광석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울삼과 더불어서 K리그에서 가장 최고 좋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천의 3백이기 때문에 대구가 제 아무리 홈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대구의 핵심 공격 자원인 세징야 선수와 고재현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선수가 직전 제주 원정에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도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훈련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천전에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제주 원정에서 공격 원투펀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대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명주, 여름이 구축하는 탄탄한 중원과 이 조성환 감독의 짜임새 있는 전술 이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골 결정력과 탄탄한 3백 수비가 올 시즌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이 올 시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전반전, 특히 체력이 왕성한 전반전에 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측면에서 두세 명이 에워싸면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역시 가마 감독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상대적으로 대구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합니다.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 사이에 포켓 공간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하는 것이 대구의 중원 라인이기 때문에 인천의 번뜩이는 송시우나 이 김도혁 같이 라인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들에게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대구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가마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을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인천이 역습 상황에서 이명주, 여름, 아길라르 같은 롱패스가 좋은 중원 자원들이 많고 수비 뒷공간을 시원하게 때리는 롱패스를 바탕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역습을 올 시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홈이라고 무리해서 라인을 올렸다가는 인천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연속골 행진으로 골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인천이 대구를 상대로 최근에 우세한 점 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인천 사이드 구미가 굉장히 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올마킹으로 지우는 이유는 현재 세징야 선수와 고재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 쪽이 정배당을 받은 점과 대구 특유의 홈 깡패 면모, 그리고 직전 경기 세징야와 고재현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호 제주를 상대로 저력을 보여준 대구의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대구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징야와 고재현이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에 5경기 3승 2무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홈구장에서 1승 3무 1패로 조금은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승리가 부족한 것이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과의 상대 전적은 1승 3무 6패로 열세이고 지난 시즌에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제주의 승리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주가 자랑하는 좌우 윙백 정우재와 안현범 선수가 대구전의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번 울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주민규 선수가 7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규 선수가 어시스트가 3개나 되지만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져 줘야 되는 주민규 선수가 한 골에 묶여 있는 것이 제주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좌우 측면 자원인 용병 제르스와 조나탄 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울산의 측면을 공략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광주에서 데리고 온 쪼코 공격수 김주공 선수가 2골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만약에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김주공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가 상대가 3백 수비를 썼을 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수원FC, 강원을 상대로 모두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제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울산이 최근에 재미를 보고 있는 3백 수비를 또다시 가동을 한다면 제주가 굉장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4승 1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인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천이 원체 올 시즌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천 원정 1대1 무승부 역시 좋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울산이고 인천과 더불어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산 역시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승패로 갈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드필더 원두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수 김기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최근에 부상 및 국대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심했던 울산이지만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울산 역시 제주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임기응변으로 갖추고 나온 3백 전술이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최근에 용병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K리그에 연착륙을 했고 광주에서 데리고 온 엄원상 선수 역시 2골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울산의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울산에게 달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전력 누수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3백 전술을 가동을 했는데 그것이 재미를 보면서 승점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이 기존 색깔인 점유축구를 버리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5백 수비를 펼치면서 내려앉는 다음에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핵심 좌우 윙백 정우재와 안현범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 두 선수가 이번 울산전에 또다시 결장을 한다면 제주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주에는 용병 측면 자원인 제르소 선수와
조나탄 링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주전 윙백과의 호흡이 없이 울산의 측면을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울산이 또다시 3백을 가지고 나온다면 최근에 울산 3백 수비가 수비 시에 5백으로 변하면서 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하지 않는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측면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주가 올 시즌 3백 수비를 사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득점 없이 모두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울산이 3백을 또다시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수비적으로도 제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과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점도 울산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현재 울산의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최근에 좋았던 3백이 아니라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4백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제주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울산이 4백을 들고 나온다는 가정하에 제주의 윙백 정우재와 안현범이 복귀를 한다면 제주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도쿄와 빗셀 고베의 경기인데 도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퇴장을 당하면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홈에서는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1승 0패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승 2무 1패로 근소한 우위에 있고 지난 8월 고베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습니다.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도쿄가 패배로 부러질 패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J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마츠키 큐류 선수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고 주전 수비수 오가와 르야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용병 공격수 레안드로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아다일톤 선수와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과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타에서 넘어온 엔리키라는 공격수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 디에고 올리베이라와 아다일톤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무승 침체에 빠져 있는데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고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루이스 라모스 감독이 부임을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컵대회에서만 승리를 거둔 것이 유일한 고베이고 이 교토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것이 고베이고 실점도 가장 많고 득점 역시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베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최전방 공격수인 무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고베가 자랑하는 중원 라인에서 미드필더 세르지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니에스타 선수와 더불어서 중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지난 시즌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베가 그래도 여전히 패스와 점유율은 J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달리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득점 수치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실제 그 기대 득점이 골로 연결된 횟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빗셀 고베이고 이니에스타 선수가 한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보얀 선수는 여전히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베가 이번 도쿄 원정에서도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고베의 패스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피스 측면 크로스 세컨볼 패턴으로 올 시즌 3골씩 실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쿄가 측면 크로스 패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베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빗셀 고베의 상태를 고려를 했을 때
도쿄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베가 올 시즌 개막 후에 8경기 무승이라는 구단 역대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독까지 교체를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수 무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공격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빗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에스타와 함께 중원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세르지 산페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고베가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패스와 점유율이 여전히 J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기대 득점에 비해서 실제 골로 연결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쿄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화력적으로는 우수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아다일톤, 디에고 올리베이라 이 특유의 브라질 용병들이 최전방에서 골을 꾸역꾸역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고베보다는 골 결정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쿄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올 시즌 재미를 보고 있는데 고베가 측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점도 도쿄가 홈에서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볼더스에 여유가 있다면 고베가 올 시즌 승리가 없어도 무자비 면모는 있고, 이렇게 장시간 승리가 없는 팀은 언젠가는 1승을 한다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고베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도쿄가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도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이와타와 가와사키의 경기인데 이와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와타 사이드로 꺾으시거나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가 승격팀답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가시아 원정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다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와의 상대 전적은 꽤 시간이 오래전의 전적인데 1승 5패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마츠모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J리그에서 패스와 점유율이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엔도 선수가 42살의 나이로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엔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일본을 대표하는 중앙 미드필더 그 엔도 선수인데 아직까지 42살의 나이로 주전으로 이와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레소와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한풀 꺾여 있는 가와사키인데 이 미토마 카오루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했고 이 베테랑 이에나가 같은 선수들이 기동력에 저하가 오면서 확실히 가와사키가 지난 시즌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득점은 여전히 13골로 요코마리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실점이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제시엘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아웃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크고 이 3선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미드필더 슈미트 선수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중원과 수비 쪽의 공백이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포인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는 여전히 2골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자원인 마르시뉴 선수 역시 2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레소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홈 26경기 무패 신기록 달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제시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수비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체자라고 볼 수 있는 쿠루마야 신타로 선수 역시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중앙 수비 쪽에 상당히 공백이 있는 것이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팀 전술 상성적으로나 선수단의 퀄리티에 있어서 가와사키가 여러모로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항상 분석을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양 팀의 어느 한 구석 색깔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난 팀이 우세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타의 경우에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횟수가 J리그 최상위권인데 가와사키 역시 패스와 점유율 면에서 J리그 최상위권을 달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타의 경우에는 상대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에서의 비효율적인 패스가 많고 반대로 가와사키는 상대 진영에서 공격적인 패스 횟수가 많기 때문에 패스의 퀄리티 자체가 가와사키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가 직전 세레소와의 홈경기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세레소가 작정을 하고 점유율을 포기한 채 전방 압박과 역습 위주의 경기를 해서 가와사키를 탈탈 털었는데 그 말인즉슨 가와사키 같이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를 하는 강팀을 상대로는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세레소가 넣은 4골 중에서 상당수가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었고 그러나 이와타의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상대 골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제1리그에서 두 번째로 느릴 정도로 수비와 압박 위치가 상대 진영보다는 자기 진영에서 무게중심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무의미하게 또다시 자기 진영에서 어설프게 패스를 돌리면서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가와사키의 조직적인 압박에 가두리 장식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와타가 세레소 오사카전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의외로 내려앉지 않고 용감하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가와사키가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축 자원들의 에이징 커브와 더불어서 미토마 카오로 같은 핵심 자원들의 이적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만큼의 포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이와타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과감하게 이와타 사이드로 꺾어보시거나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우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산푸이로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산푸이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푸이로가 직전 쇼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4골로 최소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빈곤한 것이 산푸이로고 요코마리와의 상대 전적 역시 최근에 1승 2무 3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9월 홈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산푸이로이고 이 주전 골키퍼 하야시 타쿠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직전 쇼난전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산푸이로가 굉장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상황에서 뚜렷한 장점 패턴이 없습니다. 이 실점면에서는 세트피스로 올 시즌 2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용병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산푸이로가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제1리그에서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쿄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홈에서는 4승 2무 0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실점이 경기당 평균 2골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푸이로 원정에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 역시 요코마리의 공격 쪽에서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가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는데 산푸이로로서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크로스 패턴에 의해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요코마리가 의외로 산푸이로의 측면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 자원인 나카가와 테루이토 선수가 3골, 안델손 로페즈가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타쿠마와 에우베로 역시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확실히 산푸이로보다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공격력을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요코마리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산푸이로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이나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주전 골키퍼 하야시 타쿠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요코마리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의 경우에는 올 시즌 제1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J리그 공격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 요코마리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크로스 비율, 크로스 패턴에 의한 득점을 나타내는데 무려 5골을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 올 시즌 꾸준하게 있는데 이 주황 색깔 패턴에 의한 실점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자랑하는 측면 크로스 패턴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프이로 특유의 꾸역 무승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올 시즌 요코마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경기들을 살펴봤는데 가시와 사간도스, 사포로 모두 올 시즌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0골이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강점을 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요코마리가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산프이로 역시 측면 실점이 한 골도 없다는 점에서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캐 볼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원에서 요코마리의 공격을 풀어줘야 되는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 역시 요코마리로서는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프이로의 빈공을 고려했을 때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등 금액이 한 차례 이월된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